이제 인본주의, 르네상스가 시작되어지고, 이제 인본주의가 득세하게 된 그런 현실을 어디서 나타나느냐. 르네상스에서 대표적인 이제 미켈란젤로, 예술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미켈란젤로의 모습에서 이제 볼 수가 있다. 미켈란젤로는 유럽에서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대단한 그런, 예술가이거 아니겠습니까? 시스타나 성당 위에 있는 천지창조를 그린 분이기도 하고, 다양한 연자, 조각과 예술을 그렸던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1475년에서 1564년이니까 15, 16세기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종교개혁 시대에,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의 절정기죠. 그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막 활활 불이 타오르는 그 시기이자 동시에 14세기부터 시작되었던 그런 르네상스의 절정기에 살았던 분이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플로렌스 학술은 피렌체인데, 학술원에는 이 미켈란젤로의 커다란 방이 있다. 그런데 참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가보십시오. 너무 좋은 도시이긴 한데, 이런 책을 보고 가면은 아마 현장에 가서 이런 데 가서 보고 오면 좋을 텐데,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워낙 대단한 도시이고, 도시 전체가 거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것 같이 곳곳에 어떤 그런 르네상스의 모습들이 다 남아있다. 그래도 여기서 한 이틀 정도, 2, 3일 정도 살아야 모든 걸 볼 수 있지, 갔다 와서는 그냥 스치어만 가는데, 어쨌든 그 플로렌스, 피렌체 이제 학술원에 미켈란젤로 방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양쪽 벽이 이러니까 지금 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이거고, 하나는 이제 바위에서 떼어내려가는 사람들 표현한 조각상이 두 개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 그 위에 있는 거랑 또 하나는 아래에 있는 거. 참 재밌습니다. 그림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책이 있으니까 이걸 보면 더 선명하게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1519년과 1536년 사이.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이제 타올랐던 1517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아직 36년이면 거의 절정기거든요. 왜냐하면, 스위스의 종교개혁도 1520년도, 21년, 25년, 이때만 불이 일어나거든요. 물론 이제 칼빈은 좀 뒤에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종교개혁이 한참일 때 미켈란젤로의 그림들이 이제 그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런 이제 의미가 나타나는데, 인간은 자신을 위대하게 만들어질 것이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인간으로서의 인간이 자신을 바위에서 떼어내고 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자연에서 떼어내고 거기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인간은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속되었던 자연에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자연에 예속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인간은 이 인본주의 시대에서 스스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분명한 자기 의식을 드러낸 게 이 그림에서 이제 보이게 되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게 그 시대를 정확하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앞서서 표현하는 거죠.
그 앞서서 표현한 이 장면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를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다비드상인데, 이 다비드상은 아마 미켈란젤로가 그린 이 상 중에서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석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다비드상 자체를 이 두 개가 있구나. 잠깐만.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이제 아까 바위에서 떠나는 미켈란젤로.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고, 이제 나중에. 그래서 이제 다비드상을 이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보게 됐지만 나중에 이제 저도 직접 가서 그거 보고 왔는데, 그 이제 그러니까 실제 학술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겁니다. 다비드상은 되게 좀 리얼하게 그려져 있지만, 다비드상 자체가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다윗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그림 진짜예요. 석상을 보게 되면 정말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육질의 남자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그 사진을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위에 손을 보세요. 손이 엄청나게 크죠. 거인손처럼 보여요. 거인손. 만약에 이렇게 그린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 사람이 손은 뭐 이만하게 크고, 그죠? 손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그림을 한번 잘 보시면, 왜냐면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다비드가 아니라 그냥 단지 이름일 뿐이다. 왜냐면 이 미켈란젤로는 이 그림을 통해서 뭘 말해주고 있냐면 인간은 위대하다. 이제 인간은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건데, 원래는 이제 대성당 부벽에 있는 건데 40피트 높이 엄청난 거였지만 결국은 이게 어디에 세워지게 되냐면 그 피렌체의 시청 앞에 이제 이게 세워집니다. 지금은 이제 그 피렌체 시청 앞에 뭐냐면 모조품이 서 있어요. 한쪽에는 이 다비드 상이 있고 한쪽에는 헤라클레스 상이 있어요. 되게 재밌죠? 다비드 상과 헤라클레스 상이 시청 앞에 있고 그 시청 건물이 아마 메디치 가문의 집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미켈란젤로는 당시에 최고의 부호였고 또 정치가였던 메디치가에서 고용한 그런 이제 예술가였거든요. 그러니까 르네상스를 시대에 가장 화려하였던 그 가문과 함께 미켈란젤로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조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조각이나 그런 그림에서 철저하게 인본주의적 르네상스 인간을 나타내려고 한 거죠. 되는 것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제 1334년 이래로 피렌체를 지배했던 위대한 은행가 집안인 메디치가가 이 공화주의 헌법을 교묘히 다루어 도시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은 이 피렌체에는 이 메디치가와 이제 싸웠던 그런 그 아주 중요한 개혁자가 나타납니다. 이제 사보나룰라라고 하는 사람들. 이제 이 사보나룰라라고 하는 게롤라모 사보나룰라라고 하는 사람은 메디치 가문이 고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개혁파,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어떤 전조를 가르쳤던 이분은 정말로 정확하게 메디치 가문과 그리고 교황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입상에 세워진, 그죠? 시청 앞에서 화형당하여 죽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마키아벨리도 다 여기 피렌체에서 이제 있었던 정치가이기 때문에 마키아벨리 군주론이라는 책에도 이 사보나 룰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하고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장면 안에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미켈란젤로가 이걸 만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만들었다는 자체가 되는 거죠. 다비드가 인본주의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미래 인간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일단은 이 어마어마하게 큰 손뿐만 아니라 또 문제는 뭐냐면 다비드가 보면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다비드 자체는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요. 그런데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 다윗이 이렇게 생겼는지 아는가요? 아무도 모르죠. 그죠? 왜냐하면 다윗의 그림이 이렇게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냐라고 할 때는 그냥 현대 인물이에요. 그냥 르네상스 인간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다비드라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은 다윗이 아니고 르네상스 인간을 조각해놓고 거기다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사람이었던 다윗의 이름을 붙인 것뿐이지.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세상은 인간이 지배한다, 인간이 승리한다 라는 것을 이제 나타냈던 것이 미켈란젤로예요. 이제 피렌체 가면은 시노리아 광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면 이제 요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이제 보게, 그 옆이 이제 우리가 배웠던 피렌체 대성당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옆에요.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보게 되면 피렌체는 철저하게 르네상스의 모든 것을 이제 드러내고자 했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라고 하는 건 아주 스스로의 이제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시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켈란젤로가 말년에 가서는 자신의 삶의 모습이 좀 다르게 표현되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독특한 건데 왜 그러냐면 미켈란젤로가 후반기에 말년에 가서는 한 여성을 만나는데 그 여성이 바로 종교개혁 신앙을 가진, 미켈란젤로가 몇 년까지 산다 그랬어요? 156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 가지고서 가장 이제 불타오르고 있을 시기에 한 여성을 만나는데 그 여성으로 인하여 미켈란젤로에 있어서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던 시대였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는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충분하지 않음을 이제 알게 보게 됩니다. 그 작편을 보게 되는데 말년의 작편이 피에타입니다. 근데 이 피에타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피에타는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그린 거 아니겠어요? 가장 화려하게 알고 있는 피에타는 그림은 어디냐면은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 안에 들어가자마자 이 피에타가 있습니다. 그 피에타는 정말로 일반적으로 아는 되게 대단히 유명한 이제 피에타상이죠. 거기에 보게 되면 아주 르네상스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그림에 잘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에 나타나는 두 개의 피에타상이 이제 그림이 아니라 석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피렌체 대성당의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걸 가서도 못 보고 건물만 보고. 제가 갔는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쫄딱 맞고 비가 막 우박이 내는 비가 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러분이 꼭 가서 보십시오. 근데 이런 거 보러 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줄이 길던지 보려고. 그래서 이게 이제 피에타상입니다. 여기만 봐도 아주 되게 이제 역동적인 그림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죠? 역동적인 그림. 이게 피렌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밀라노에 가게 되면은 밀라노에 이제 스포르체스코 성이 있어요. 스포르체스코 성 안에 박물관 같은 게 있습니다. 스포르체스코 성 자체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설계하였고, 그 안에 이제 이 다빈치 그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미켈란젤로의 이 피에타 성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기중기도 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다 이렇게 만들었던 곳인데, 그러니까 참 르네상스 사람들은 다재다능한 사람인 것 같아요. 뭐 미술도 해, 뭐 조각도 해, 그냥 이렇게 수학도 잘해,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그림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밀라노에 있는 그런 어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피에타를 보게 되면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르죠. 한번 두 개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은 피렌체 대성당에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밀라노에 있는 거예요. 피렌체 밀라노. 물론 초기 작품인 그림은 이제 로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장면에서 보듯이 완전히 이제 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쭉 한번 돌려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제 피에타의 미켈란젤로는 여기서 이제 니고데모, 혹은 뭐 이제 모르죠. 이제 여기에 뒤에 있는 사람을 니고데모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아리마대 요셉으로 볼 것이냐의 차이가 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를 자신의 얼굴로 나타냈다는 거죠. 자신의 얼굴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켈란젤로 자신의 얼굴을 쭉 한번 돌려보세요. 자신의 얼굴로. 그 얼굴 자체가.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 작품이고, 지금 그게 이제 그 전 작품이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 피에타와 이 피에타는 전혀 다르죠. 뭔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의 모습이 나타나죠. 이걸 보고서 생각해 보세요. 이 바이스탄과 이걸 비교해 본다면 미켈란젤로에게 있어서 되게 다르게 나타나죠. 인간의 연약함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 그죠?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 이걸 보는 것도 되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렌체에 나타난 그런 밀라노 혹은 또 로마에서 볼 수 있는 르네상스인 미켈란젤로의 모습을 이제 여실히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르네상스에 있어서 가장 르네상스인다운 르네상스인이라고 말한다면은 여러분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보통 예술가, 미술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유럽에서는 수학자로 이렇게 가르친대요. 위대한 수학자. 참,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우리가 얼마 전에 TV도 보고 이번에 보는데, 빈치에서 온 사람. 얘 다가 뭐뭘 구토래. 빈치가 지역이고, 그러니까 네오나르도가 이름이고, 그러니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그림을 이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너무 많아요, 이름이. 어딜 가나 레오나르도예요.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 보면 이제 화학자, 음악가, 건축가, 해부학자, 식물학자, 공학기사, 그리고 예술가, 수학자 다 있는 거죠. 정말로 르네상스의 최고봉을 만들었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번에 밀라노 가서 이제 그의 프레스코와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직접 보게 됐는데, 못 갖고 내려왔는데, 정말로 그 살아있는 실제적인 사람의 얼굴의 모습을 표현하려고 상징적으로 그리지 않고 순간순간 그들의 모습을 잘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면서, 역시 르네상스의 어떤 열매구나. 그러니까 그림을 보게 되면 르네상스의 열매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으면서 그런 장면들을 좀, 보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지오반니 젠탈레라고 하는 사람이 쓴 부분이 있어요. 19세기에 뭐라고 썼냐면, 레오나르도가 현대인의 문제를 참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현대인의 문제는 그런데, 레오나르도는 인본주의가 어디서 끝날지 미리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인간이 승리할 것이다. 인간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인본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인본주의로 시작하면 이제는 세상의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레오나르도는 인간으로 시작해서는 결코 해결점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미리 내다본 사람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였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최초의 수학자, 현대 수학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그걸 레오나르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수학을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이제 수학적 개념을 가져왔지만 그것을 엄밀하게 수학이 말하고자 하는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보다도 수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주 좀 추상적으로 생각했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적으로 수학에서 출발하면 사람들은 오직 개별자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그 뛰어난 재능으로 파악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수학 잘하는 우리 승원 형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수학에서 출발하면 사람들은 오직 개별자만을 갖게 된다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이해하는 게 더 재밌겠죠? 응? 여기 있지 않잖아. 그걸 알았으면은, 그러네. 어딘가에서 연구하고 있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학이라고 하는 건 2 더하기 2는 4라고 하는 정확한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학은 철저하게 기계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딜 바라봤다고요? 땅을, 개별자를 바라고. 플라톤은 어디를 바라봤다고요? 하늘을, 보편자를. 문제는 뭐냐면 수학의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보편자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가?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모든 게 정밀하게 이루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주의 이 사건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타나는 이 다양한 이 상황들을 수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을 수학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별자에서만 시작하면 개별자의 의미는 알지만 보편자에는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수학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수학이라고 하는 정밀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철저하게 수학이라는 기초 위에 만들어진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정밀한 것들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로 끝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이제 이 모든 것이 인간으로 시작하면 모든 것이 기계로 끝난다. 이걸 이제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뭐예요?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면 그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영혼을 그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불가능한 거죠. 그려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한 5분만 쉬겠습니다.